반갑습니다. 심슨입니다. 자, 오늘은 1학년 학부모님들하고 시간을 좀 1학년이 아니죠. 1학년에 입학하는 1학년에 입학하는 학부모님들 아니지 학부모님들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 네. 학부모들이 입학한다고 느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이면 학부모님들도 1학년이다. 누구나 처음 겪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첫째를 학교를 보내는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입학한다는 생각이 진짜 맞은 표현이에요. 네. 내가 입학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학년 입학하는 부모님들 또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특히 부모님들한테 눈길이 가요. 아기를 가져서 그 힘들게 낳고 아프고 잠 안 자고 울고 갑자기 열이 오르고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몇 번씩 겪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잖아요. 부모님들 보면은 가슴이 짠합니다. 뭉클해지고요. 우선 입학할 때 되면 아이들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보호자분들 옆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큰 고비 넘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또 고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른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뱃속의 자식이 편하다고. 그쵸. 뱃속에 있을 때 힘들 줄 알았더니 나오니까 더 힘들더라고. 그래도 대견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누구나 처음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첫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앞에 확실한 게 없어. 왜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에게서부터 문제든 좋은 일이든 아이에게서부터 솟아나오는데 네네.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죠.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정도나 뭐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물론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설레고 기대되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불안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멀리 보고 믿음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런 거죠. 부모가 저를 믿어줬을 때 저는 그만큼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지고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를 믿어줄 때 그만큼 애들의 행동은 넓어지고 책임감도 넓어지고 또 믿어주면 또 넓어지고 그렇죠. 그 전에 했던 신뢰를 바탕으로 넓어지고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닌가. 그렇죠. 아이에 대한 믿음.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야 되는 이제 사람일 텐데 선생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아이의 시간들이 보장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 결국엔 그거 아이에게 가거든요. 네. 아이가 선생님을 신뢰했을 때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 활동들이 의미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어주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믿고 사실은 교사도 아이를 믿어야 돼. 그렇죠. 당연히 교사도 아이를 믿고 또 부모님들이 교사를 믿듯이 또한 교사도 부모를 믿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뭔가 막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올 때 교육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마치 남녀가 어느 순간 찌릿하고 통하듯이 교사 생활하면서 아이와 부모와 교사 사이에 찌릿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반 아이 중에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게 안 됐던 친구가 있어요.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들 입장에서 불편하고 그 친구도 이제 어찌 할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럼요. 그때 그 아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선생님이 네가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1년 동안 도와줄 건데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끝까지 믿고 선생님을 믿고 같이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게 됐고요.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중간중간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고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그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아이 손 잡으면서 내가 너 같이 할게. 선생님 믿고 같이 해볼래? 그렇죠. 때로는 내가 거칠게 너한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매섭게 야단칠 수도 있고
그럴 때 날 믿고 해볼래?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부모님이 옆에서 그럴 때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도와주고 신뢰해주고 할 때 선생님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긁어 모아서 아이를 위해서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그게 기본이 돼야 서로에 대한 믿음들, 나에 대한 믿음들,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라도 할 수 있어. 예. 교육은 어떤 그 매뉴얼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렵죠. 100명의 아이들이 100명이 다 다르거든. 과거의 매뉴얼이 어떤 경험이 표준은 될 수 있어요. 네. 기본은 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맞지 않거든요. 그 아이에 맞는 건 따로 있어요. 그렇죠. 100명이면 100개가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있는 것을 살리려면 서로 믿을 때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어떤 방송 프로를 보면 이런 방법을 썼더니 얘가 확 달라져. 사실 저는 그런 방법,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없죠. 하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사람 결국 아이들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건 결국엔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의 지혜들과 에너지들이 모였을 때라야 애들의 어떤 변화들이나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죠. 아이도 에너지가 넘칠 때고요. 부모님, 선생님의 그 세 힘이, 마음이 같이 모일 때 우리 아이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입학 시기가 가장 기대도 많지만 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이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든든하게 믿어주는 것, 서로. 믿어준다고 하는 건 여유롭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할 텐데 네. 그 상황들을 어떻게 여유 있게 바라보느냐 서로 믿고 믿을 때 아이가 자율성을 발휘해서 믿음에 상응하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위에 부모와 교사의 믿음이 쌓이고 네. 그럼 또 힘을 받아서 그 자율성을 발휘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딱 믿음을 주면 바로 행동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교육 전문가의 이론을 딱 적용했더니 진통제 먹은 것처럼 싹 가라앉더라. 그런 일은 교육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다.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긴 호흡으로 네. 하나 덧붙일까요? 예. 기다린다. 서종 선생님의 시 중에 음. 이제 꽃씨를 아이와 함께 심었는데 이제 지금 싹이 날까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안 나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올라오더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을 아이들이 담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이가 가진 빛깔들을 살리는 모습으로 싹들이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급해지거든. 그죠. 그렇다고 땅을 파볼 수는 없잖아요. 뽑아볼 수도 없잖아. 그리고 믿으면 나오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간다고 하는 건 큰 변화인 거. 일단은 공간이 변하죠. 유치원을 다니다가 학교를 갔더니 네. 교실 3, 40개는 기본이야. 그죠. 그 넓은 교실이 유치원 때 교실하고 달라. 거기다가 4층 엘리베이터도 몇 대씩 있고요. 와, 식당도 넓어. 화장실 어디는지도 못 찾겠어. 벌판이야, 허벌판. 그죠.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유치원은 보육의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의 측면으로 좀 오는 거잖아요. 유치원 때까지는 아이를 돌봐주는 측면이 강했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들을 키워가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받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렇죠. 요구, 뭐 밀어. 예. 뭔가 밀어, 애를.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힘들 수 있죠. 부담스럽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따뜻하시잖아요. 그렇죠. 아팠니? 약 몇 시에 먹어야 돼? 이 배 아픈 거 변은 보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만 전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뻣뻣하게 생긴 이 키 큰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도 유치원 때 선생님하고 달라. 근데 가까이 다가왔어. 그럼 애가 어떨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흔들릴 만한 경험들, 변화들을 겪게 되는 거죠. 땅바닥에 지각이 흔들리는 예. 그런 변화니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이
선생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애기 몇 시에 감기약 좀 먹여주세요. 그날은 먹여줬어요. 그리고 연락드렸습니다. 저 어머니 제가 그거를 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오늘 제가 얘기는 해놓겠는데 집에서 몇 시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받을 내용을 그 부분만 얘기를 하게 해라. 제가 약을 찾아서 먹이진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기가 좀 늦게 나더라도 스스로 챙겨 먹는 것이 그날 그 아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공부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서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기회를 주고 그걸 돕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유치원 때 만나던 친구들 숫자와 또 선생님들의 수도 다르죠. 지금 와보니까 그렇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자기 몸에 배도 돼. 부딪히면 그냥 나가 떨어질 정도 등치가 큰 형들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끌벅적하고 점심시간 되면 유치원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는 힘도 길러가야 되는 시기지만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힘들도 갖춰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 겪겠죠, 이제.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아마 같이 겪게 되겠죠. 예. 애가 흔들리면 예. 부모도 흔들린다. 예. 그 애가 흔들리면 선생님도 흔들린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생각을 하고 나도 흔들리죠. 흔들리고 다시 하고 흔들리고 마음을 다시 먹고 나도 하고. 흔들리고 뭐 끊임없이 그런 과정들 아닐까? 그런 면에서 서로를 좀 어떻게 하고 갈까? 해야 될까요? 막 아까 말씀하신 믿고 예, 기다리기. 네, 믿고 기다리기 와, 너무 어렵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믿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1학년 학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와, 응원합니다. 제가 읽나요? 제가 읽을까요? 예, 읽겠습니다. 네. 기다림, 서정호. 따뜻한 봄날 어머니랑 꽃밭에 분꽃 씨앗을 심었다. 나는 5밤을 기다리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흙을 살며시 걷어보았다. 그러나 싹은 한 군데도 올라오지 않았다. 씨앗을 믿고 싹이 나도록 천천히 기다려주어야지. 서로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다시 흙을 덮었다. 믿고 기다리지 못한 부끄러운 내 마음도 함께 덮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요.